희망과 행복을 전하는 오디오북 책 읽는 팁의 하늘 안테나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전성환 지음. 전성환. 책 읽어주는 남자, 마음 큐레이터. 나에게 고맙다. 행복해지는 연습을 해요. 라이언, 내 곁에 있어줘. 저자. 좋은 글귀로 사람들의 지친 마음을 치유하는 북테라피스트이자 3권의 에세이를 쓴 작가, 카카오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의 책 읽어주는 남자 채널을 운영하고 네이버 오디오 클립, 인생의 문장들을 진행하며 매주 150만 명이 넘는 독자에게 아름다운 글과 위로의 말을 전하고 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는 그가 책 읽어주는 남자의 정체성을 살려 쓴 첫 번째 인문 에세이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 넌 원하는 게 뭐야? 어떤 거? 갖고 싶은 거? 아니, 그런 거 말고 진짜 간절하게 원하는 거. 글쎄, 내가 원하는 거라. 그런데 갑자기 왜? 그냥 요새 계속 그런 생각이 들거든.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도 모른 채 사는 것 같다고. 어느 날 친구와 이런 대화를 나눴습니다. 생각해보니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뭔지 언젠가부터 고민하지 않고 살았더군요. 그저 하루하루 사는데 급급했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질문조차 까맣게 잊고 있었던 거죠. 그 질문은 친구와 헤어진 뒤에도 오랫동안 제 머릿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어릴 땐 뭐가 되고 싶었지? 가장 즐겁고 행복했던 때는 언제지? 뭘 할 때 가장 뿌듯했지? 이런 고민들의 해답을 찾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고생해야 나중에 편해져. 내가 원하는 건 나중에 다 할 수 있어. 학생 때부터 사회인이 된 이후까지 우리는 이런 말을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대학을 가기 위해 공부해야 하고, 좋은 곳에 취업해야 하고, 결혼해야 하고, 아이를 낳아야 한다고 말이죠. 행복하기 위해 해야 되는 일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전부 따라야 행복할까요? 오히려 이리저리 휘둘리다가 정말 원하는 걸 잃어버리진 않을까요?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금 내 마음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기준만 쫓아서는 결코 행복해질 수 없으니까요. 설령 나중에 마음이 변하더라도 그땐 그 변한 마음에 또 충실하면 됩니다. 행복은 어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여기에 충실할 때 얻을 수 있으니까요. 김민철 작가의 모든 요일의 여행에 있는 이 글처럼 말입니다. 예전 책에 여기서 행복할 것이라는 말을 써두었더니 누군가 나에게 일러주었다.
여기서 행복할 것의 줄임말이 여행이라고. 나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상처를 치유하는 적절한 거리. 상처가 많은 사람일수록 더 밝게 웃고 더 눈치를 보고 더 괜찮은 것처럼 보이려 애씁니다. 누구에게도 상처를 들키기 싫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두고 문까지 닫아두는 거죠. 어떤 상처는 너무 깊숙한 곳에 있어서 일부러 덜쳐내지 않으면 스스로도 그런 상처가 있다는 걸 모를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감춰둔다고 상처가 저절로 아물거나 사라지진 않습니다. 겉으로 잘 티가 나지 않더라도 상처는 나도 모르는 순간 그 깊숙한 곳에서 슬쩍 빠져나오니까요. 자신도 미처 알지 못한 상처로 갑자기 눈물이 흐를 때, 그런 날은 아주 평범한 하루를 보냈을 때도 불쑥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 누군가에게 이런 말 한마디를 들었을 때 말이지요. 정말 괜찮아? 제때 상처를 치료하지 못한 채 그대로 괜찮은 척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누구도 상처받지 말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으련만 세상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우리는 살아가면서 무수한 상처를 주고받게 되고 그 상처들은 자연스레 잘 아물 때도 있지만 어떤 건 흉터가 되고 또 어떤 건 마음속 깊은 곳에 골문 채로 남게 됩니다. 그런 상처를 잘 아물게 할 방법이 없을까요? 곰거나 흉터가 남지 않도록 잘 치료할 방법은 없을까요? 후회가 남지 않는 사랑. 어느 초겨울 서촌의 한 카페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지인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지인의 시선이 제 눈과 등 뒤쪽으로 번갈아 움직이더군요. 무슨 일인가 싶어서 뒤를 돌아봤더니 Y가 서 있었습니다. 그렇게 오랜만에 Y와 대화를 나누게 됐지요. 잘 지냈어? 얼굴 좋아 보인다. 그래, 난 잘 지냈지. 사실 난 좀 많이 후회했어. 그렇게 헤어지고 났어. 10년 전 당시 여자친구였던 Y는 제게 갑자기 이별을 통보해 왔습니다. 그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 미국으로 유학을 떠났죠. 붙잡으려고 또 해봤고 이유라도 들어보려 했었지만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듣지 못했습니다. 그저 일방적인 통보였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우연히 다시 만나 뒤늦게 후회한다는 말을 듣게 된 건데 별로 슬프다거나 아쉽다거나 화가 나지는 않았습니다. 전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죠. 그땐 너무 어렸던 것 같아. 미안해. 그럴 수도 있지. 너무 미안해 하거나 후회하지 마. 나도 너랑 헤어진 거 하나도 후회 안 하니까. 그때 난 정말 너한테 최선을 다했거든. Y는 여전히 후회가 남은 표정이었지만 제겐 어떤 감정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Y에게 한 말처럼 정말 최선을 다했거든요. 물론 저도 후회가 남는 사랑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받는 걸 당연시 했어. 상대의 마음을 소홀히 대했죠.
그렇게 잘못을 저지르고 후회하면서 저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언제나 지금 곁에 있는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자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말이지요. 후회라는 감정에 지나치게 매몰돼서는 안 됩니다. 후회하는 대신 내가 저지른 잘못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반성함으로써 다시 삶을 살아갈 힘을 얻어야 하는 거죠. 저 역시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할 때마다 철학자 키르케고르가 했던 말을 격언처럼 되새기곤 합니다. 인생은 뒤돌아볼 때 비로소 이해되지만 우리는 앞을 향해 살아야만 하는 존재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와 잘못을 저지릅니다. 그래서 후회하는 순간을 마주하게 되죠. 하지만 지난 일을 후회하기만 하는 건 현재를 또 다른 후회의 순간으로 만들 뿐입니다. 차나 한잔 할까요? 가끔은 모든 걸 내팽개치고 훌쩍 떠나고 싶은 기분이 듭니다. 이것저것 신경 쓰지 않고 숨어버리고 싶은 날도 있지요. 정신없이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에 너무 지치고 해야 할 일도 많아서 감당하기 힘듭니다. 누군가는 느리게 살기나 욜로와 같은 방법을 찾기도 하고 명상이나 운동으로 마음을 다스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무거워진 마음을 편하게 만들려고 애쓰지만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갑작스레 힘든 일이 한꺼번에 몰리거나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을 때 저는 일단 차를 한잔 합니다.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어수선해진 마음을 다잡으며 여유를 찾는 거죠. 따뜻한 차를 한 모금씩 넘기면 천천히 온몸에 온기가 퍼집니다. 그렇게 따뜻하게 몸을 데우고 주변에 은은하게 퍼지는 향을 맡고 있으면 복잡하고 괴로운 마음이 찻잔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문제의 실마리도 조금씩 보이는 것 같거든요. 차를 마시는 건 커피나 다른 음료를 마시는 행위와는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세상의 소란에서 잠시나마 벗어나 혼자만의 고요한 세계로 빠져드는 매력이 있지요. 그래서일까요? 많은 역사적 인물도 차를 사랑했다고 합니다. 특히 나폴레옹의 단 하나뿐인 취미가 바로 차 마시는 일이었다고 하죠. 하루에 겨우 4시간만 자면서 온종일 유럽 정복의 꿈을 꾸었던 야심가였지만 차를 마시는 시간만큼은 마음을 편하게 내려놓았겠지요. 목적 없이 걷고 싶은 하루. 신선한 바람이 얼굴에 기분 좋게 닿습니다. 조금 느껴지던 살사람도 걷다 보면 이내 사라지죠. 지나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푸른 하늘과 흰 구름도 아름답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주변 풍경을 바라보며 내디딜 때면 왠지 생기가 돌고 기분이 좋아집니다. 누군가와 함께 걸어도 좋고 혼자 걸어도 좋지요. 여행지를 걷는 것도 좋고 집 주변을 걷는 것도 즐거운 일입니다. 그냥 별다른 목적이 없어도 말이지요. 혹시 산책을 좋아하나요? 저는 산책을 무척 좋아해서 지금도 시간이 빌 때마다 회사나 집 주변을 거닐고는 합니다. 심지어 서점에서도 산책과 관련된 책이 있으면
괜히 펼쳐보게 되고 좋은 문장이 있으면 수첩에 적어두기도 하지요. 어느 날인가 인생의 문장들 오디오 클립 녹음을 위해 시집을 뒤적이다 조병화 시인의 산책이라는 작품을 마주하게 됐습니다. 제목부터 마음에 들었는데 역시나 빠져들게 됐죠. 가만히 감상하고 있으면 그립고 애틋한 누군가가 생각나고 그 사람과 함께 걷고 싶은 기분이 드는 시였거든요. 참으로 당신과 함께 걷고 싶은 길이었습니다. 참으로 당신과 함께 앉고 싶은 잔디였습니다. 당신과 함께 걷다 앉았다 하고 싶은 나무 골목길 분수의 잔디, 노란 밀감나무 아래 빈 벤치들이었습니다. 참으로 당신과 함께 누워있고 싶은 남국의 꽃밭, 마냥 세워 푸르기만 한 꽃밭, 내 마음은 솔개미처럼 양명산 중터 따스한 하늘에 걸려 날개질 치며 만나다 헤어질 그 사람들이 또 그리워 들었습니다. 참으로 당신과 함께 영 걷고 싶은 길이었습니다. 당신과 함께 영 앉아있고 싶은 잔디였습니다. 어른의 시간이 시작되어도 언제 이렇게 나이가 들어버린 건지 거울 속에서 훌쩍 어른이 된 저를 발견할 때면 가끔 낯선 기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른이 된 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닌데 괜히 헛헛한 웃음만 나지요. 사진첩 속에 있는 해맑은 아이와 개구쟁이 소년 그리고 활기찬 청년의 모습은 어디로 가버린 건지 괜히 서글프기도 합니다. 어렸을 때 저는 막연히 어른만 되면 아는 것도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를 둘러싼 교재들이 너무 숨막혔어요. 매일 교복을 입고 시험을 치르고 사사건건 선생님이나 부모님의 통제를 받는 게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어른이 되고 보니 학교를 다닐 때보다 훨씬 크고 단단한 장벽이 앞을 가로막고 있더군요. 게다가 학생 때처럼 혼자 애쓰면 그만인 게 아니라 가족, 동료 등 주변 사람들도 챙겨야 했죠. 무엇이든 마음대로 할 수 있기는커녕 오히려 의무가 더 늘어났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때론 학창시절이 그립더군요. 분명 학창시절엔 답답하게 느껴졌던 일상이 지금 생각하면 오히려 자유로웠던 것 같아요. 어른에게 이렇게 많은 책임이 따르는 줄 알았다면 그냥 아이로 계속 남았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엉뚱한 생각도 가끔 해봅니다. 어른으로 살아가는 건 왜 이렇게 혼란스럽고 피곤할까요? 경험과 책임을 조금씩 늘려가며 좀 더 천천히 어른이 됐다면 좋았을 텐데 너무 갑자기 어른이 된 것 같아 버거운 건 저만 느끼는 감정일까요? 매년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고 매일 조금씩 삶은 복잡해져 간다. 요시모토 바나나의 에세이 어른이 된다는 건의 한 문장입니다. 이 문장을 읽으니 앞선 감정을 저만 느끼는 건 아닌 것 같아 조금은 위로가 됩니다. 지금 여기의 시간, 죽음을 기억하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메멘토 모리라는 라틴어 격언입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이지요.
중국의 진시황이나 이집트의 파라오 등 절대 권력을 휘둘렀던 이들도 불로장생을 꿈꿨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음 앞에 무력하게 쓰러졌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평소에는 거의 무시하며 살아갑니다. 심지어 죽음의 문턱을 몇 번이나 넘나든 사람들도 말이죠. 모두 아득히 먼 일로만 여길 뿐 현실의 문제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만으로도 벅차거나 굳이 마주하고 싶지 않기에 일부러 회피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저 나와 내 곁에 있는 사람들만 피해가기를 바라면서요. 앞서 언급한 죽음을 기억하라 라틴어 격언은 과거 로마 시대에선 큰 전쟁을 마치고 돌아오는 개선 장군을 맞이할 때 쓰였다고 합니다. 백마가 이끄는 전차를 타고 시민들의 환호를 받으며 시가행진을 할 때 옆자리에 노예를 태워 그 격언을 외치게 한 거죠. 아무리 큰 성공을 이룬 사람도 자만하지 말고 늘 겸손해야 한다는 지혜가 담긴 일화입니다. 착한 아이 노릇은 그만. 항상 밝고 명랑하게 보이려 애쓰나요? 매번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거나 잘못하지도 않은 일에 사과한 적은 없나요? 모두에게 좋은 사람으로만 보이고 싶고 조금이라도 미움을 받는 것이 두렵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시달리고 있을지 모릅니다. 물론 착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마음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당신은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따뜻한 마음을 가진 좋은 사람일 거예요. 하지만 때로는 그런 마음이 자기 자신에게 나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게 싫어서 다른 사람의 요구만 맞추려 애썼습니다. 거절을 못해 늘 무리해서 일을 떠맡고 힘들고 싫은 관계도 억지로 참으며 유지했죠. 하지만 결국 일과 관계 모두에서 지치고 상처만 받게 됐습니다. 누구도 그런 제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없었죠. 정작 저에게 소홀하다 보니 자신을 잃어가는 것은 물론 남들과도 편하게 마음을 터놓지도 못해 가식적이고 형식적인 관계만 맺게 되더군요. 너 착한 아이 콤플렉스구나. 그게 뭔데? 누구에게나 사랑받고 칭찬받고 싶고 아무에게나 미움받거나 비난받고 싶지 않은 거 생각해보면 그런 것도 같다. 넌 그냥 너야. 누가 널 사랑하지 않는데도 널 미워한데도 어쩔 수 없어. 그건 그 사람 사정이고 넌 그냥 너일 뿐이니까. 나오는 말. 인생의 책들이 아니라 인생의 문장들인 까닭. 책 읽어주는 남자로 살아온 지 벌써 7년이 됐습니다. 아름다운 글 속에 따뜻한 마음을 간직하기를 이라는 채널의 캐치프레이즈처럼 좋은 글을 통해 삭막한 일상에 조금이나마 온기와 위로를 전하고 싶었는데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분의 격려와 사랑을 받아 오히려 제가 더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나도 모를 때는 저 혼자 힘으로 선 책이 아닙니다. 많은 영감을 주었던
수많은 작가와 그들의 영혼이 담긴 문장들, 무엇보다 그 문장에 함께 울고 웃어주었던 독자들이 있었기에 부족한 제가 용기를 내어 이 책을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이 책을 준비하며 참 행복했습니다. 좋아하는 책들, 또 많은 분에게 사랑받은 문장들을 다시 살펴보며 책이 가진 치유의 힘에 대해 새삼 되새기게 됐죠. 여러분도 이 책을 통해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는 따스한 문장, 내 마음을 알아주는 문장을 만나 삶이 달라지는 경험을 하게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2020년 1월 전성환.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